안녕하세요. 판례 읽어주는 남자 명현우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서 판례 한 개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이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판결한 사건인데요.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서 판단을 하였습니다. 보통 보이스피싱 관련되어서는 큰 조직이 있고 그 조직 안에 볼까요? 총책, 전화 유인책, 현금 수거책, 송금책, 알선책 등 그 하위 부류의 그 범죄 관련자들이 아주 많습니다. 하지만 총책 위주로 그 징역형 등 실형이 선고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. 이 사건은 총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될 사건으로 보여집니다. 이 사건의 피고인, 즉 범죄인은 현금 수거책을 담당하신 분입니다.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이 아니라 총책이 지휘한 범죄에 대해서 종범 역할, 즉 수동적으로 따라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. 사건의 간략한 개요를 말씀을 드린다면 부산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한테 이 조직의 특정 사람이 전화를 겁니다. 우체국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귀하의 신용카드가 일본에서 결제가 되었으니 이 결제 대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뽑아야 된다. 그리고 그 뽑은 돈을 부산 어느 역에 있는 보관함에 넣어라 라고 이제 기망을 한 것이죠. 기망을 했다는 것은 속였다는 것입니다. 근데 이 할아버지가 연로하시다 보니까 이 사람 말을 덜컥 믿은 거예요. 그래서 본인 통장에 있던 돈 얼마를 볼까요? 500만 원, 380만 원을 2회에 걸쳐서 뽑습니다. 그리고 그 다른 공범자가 지시한 부산에 있는 어느 지하철역의 보관함에 각 500만 원과 380만 원을 넣어둔 거죠. 그리고 이 사건의 범죄자, 즉 피고인이 찾아가서 그 돈을 빼옵니다. 이 빼온 행위가 이제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죠. 보통 보이스피싱 관련되어서는요, 범죄 단체를 형성한 죄를 의뢰하든지, 사기죄를 의뢰하든지 하는데요.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 관련돼서는 그 총책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를 못한 것 같아요. 이 사건의 피고인, 즉 부산역에 가서 할아버지가 보관함에 넣어둔 돈을 뽑은 사람만 검거가 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전체적인 죄로 의율한 것이 아니라 돈을 가져온 행위만 이제 절도죄로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. 보통 보이스피싱 전체 범죄에 있어서 종범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실형이 나오기는 어렵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.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거주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그 자금 인출, 현금 수거책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해온 외국인이었던 거예요. 다시 말한다면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영역에 들어왔던 사람이란 거죠.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는 굉장히 불량하게 본 것 같아요. 그뿐만이 아니라 판결 원문을 보면요, 그러니까 피해자가 보관함에 넣어둔 돈을 한번 가지고 올 때마다 이 사건 범죄의 총책으로부터 14만 원 정도 받기로 하였고, 그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총책과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가 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악의적이고 이 사건 전체 범죄에 가담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형이 나왔고, 피해 자체는 500만 원, 380만 원, 총 880만 원이 되겠죠. 수천만 원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비하면 그 범죄 피해가 크진 않아요. 하지만 이 피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부산지방법원에서는 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. 즉 보이스피싱 범죄의 종범, 보이스피싱의 총책이 아니라
보이스피싱에 단순 가담하였다라는 범죄만으로 안심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. 단순히 전화만 하였다. 단순히 피해자의 돈을 받아서 총책에 전달하였다. 뭐 그러한 범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실형의 선고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여야 될 것이고, 이 사건에 연루된 분이시라면 내가 총책이 아니다, 정범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실형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. 이 점 고려하시어서 이 사건을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